일단 첫 번째 문제, 첫째 항이 105고 공차가 마이너스 4래. 등차 수열이네.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을 구해주세요. 이랬네. 그럼 첫째 항은 1005고 공차는 마이너스 4네. 그치? 그럼 얘는 일반항 형태에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1005 첫째 항에서 그치? 그리고 나서 n-1번째가 공차가 생기지. 얘를 정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4n이고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009가 되겠네. 그치? 근데 이 항이 10보다 작게 되는 항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반항의 형태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1009에서 10보다 작은 항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 얘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999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n은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부동 반응 바뀌고 4분의 999가 되겠네. 그러면 4분의 995를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얘 뭐 돼? 4, 2, 8 8이니까 19 4, 3, 12, 4, 4, 16 그럼 39 4, 9, 36 3개 남지. 그치? 그러면 249와 4분의 3보다 큰 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몇 번째야? 250번째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요. 등차 수열이란 말이 있으니까 등차 수열은 항상 공차가 일정 값으로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열 번째 항이 24래요. 그럼 공차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생각해보자. 얘라는 아이는 우리가 첫째 항에서부터 9개의 공차를 갖고 있다 얘기했지? 그게 24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첫째 항, 셋째 항, 다섯째 항, 일곱째 항이니까 첫째 항은 A라 쓰고 세 번째 항은 A에서 두 번 더 하는 거고 다섯 번째 항은 A에서 4개의 공차가 생기는 거고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공차가 생기는 게 빵이라는 거. 그럼 A는 당연히 4개가 되겠고 2D, 4D, 6D 그러니까 얘는 12D가 되겠네. 얘가 빵이다 이 말이다. 그치? 그럼 얘는 4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3D가 되겠네. 그럼 A 더하기 3D가 0이에요를 알면 여기에서 A 더하기 9D가 24라 그랬거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A 더하기 3D 더하기 6D가 24A가 되잖아. 그러면 A 더하기 3D는 여기 있네. A 더하기 3D가 0이라네. 그러니까 곧 6D가 2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D라는 아이는 얼마? 4. 공차 구했네. 답은 4가 되겠다.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A, B, 1인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3개의 항이 나왔다. 그치? 그러면 등차 수열이다. 뭐 생각해야 돼? 등차 중앙 생각해야지. 그치? 등차 중앙을 생각하자. 자, 등차 중앙 기억나지? 등차 중앙은 어떻게 돼? 중간에 있는 수를 2배 하면 양변의 항의 합과 같습니다. 요게 나와야 되겠지. 3개 항이니까. 그리고 나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라고 하니 제일 작고 그 다음 크고 얘가 가장 큰 거네. 그럼 직각삼각형은 가장 긴 빗변이 1이라는 얘기고 짧은 게 A고 그 다음 긴 게 B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직각이 되겠다. 그치? 그럼 직각삼각형의 특징은 짧은 거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마지막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요거 하나 나와야 되겠다. 그치? 그럼 요 두 개가 나왔으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요 식을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 A로 남기고 넘기면 2B 빼기 1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자리에 2B 빼기 1을 넣으면 B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2B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정리하면 4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B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1이네. 그럼 B제곱을 동류항이니까 나중에 더해주면 되고 얘랑 더하니 5B 제곱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B네. 그리고 1 넣으면 빵이 되니까 빵. 그럼 B라는 아이는 묶어내면 5B 빼기 4는 0이다.
0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0은 될 수가 없고요. b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b가 5분의 4라는 사실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 집어넣으면 a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네. 그럼 a는 5분의 4 곱하기 2니까 5분의 8 빼기 1이 되어서 a라는 값은 5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 5분의 3, 5분의 4 구했으니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약분. 그래서 얼마? 25분의 6이 넓이가 되겠네. 얘가 넓이네. 자, 그 다음 7번째 항이 50이고요. 10번째 항이 41이라고 하고 등차 수열 일정한 공차가 있다 이 얘기네. 그러면은 7번째 항이 50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첫째 항부터 6개의 공차가 생기는 아이가 50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고, 그리고 10번째 있는 항은 41이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공차가 생기는 게 41이구나. 그럼 얘와 얘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연립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빼주면 되잖아. a 플러스 6d와 50 a 더하기 9d와 41. 자, 빼줬더니 당연히 첫째 항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3d는 9가 되네요. 공차가 생겼다. 공차는 마이너스 3으로 알 수 있었고, 그럼 공차를 알 수 있었으니까 여길 넣든 편한 데 넣으시면 첫째 항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첫째 항 뭐? a 빼기 18은 60이 되겠지. 아니지. 50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8이잖아. 그래서 a라는 첫째 항은요 68이 되겠네. 첫째 항까지 구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원하는 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래요. sn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누가 봐도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꾸 줄어들잖아. 7번째 항인데 지금 10번째 항이 41이야. 그럼 줄어든다는 말은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최대값을 구하려면 양수 부분만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일반항이 양수인 부분을 구해줘라는 말이야. 그럼 일반항이 양수인 부분이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일반항의 형태가 첫째 항이 68,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 일반항은 68부터 n-1에 마이너스 3이란 공차가 양수인 부분만 구해야 최대를 구하겠다. 얘네들이 양수여야지 최대가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3n이 되고 플러스 3이니 뭐야? 71이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에는 마이너스 71이 되고 n은 3분의 71보다 작게 되겠다. 그럼 3분의 71이 대분수로 꽂혀주면 3이 6, 3, 3은 9, 3분의 2가 남겠네. 그래서 얘는 몇 번째 항이야? 23번째 항까지만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네. 그치? 23번째 항까지 구하면 최대값이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데? 자, 좀 부족하니까 얘 최대값을 구할 거야. 몇 번째까지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띵띵띵 23번째까지 더하면 최대가 된다라는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은 68이 알았으니 23번째 항 끝에 항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하고 곱하기 이 개수만큼 해주고 나누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과 23번째 항을 합한 다음에 23개의 항을 곱하고 나누기를 하면 합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23번째 항을 구해볼게. 23번째는 당연히 첫째 항으로부터, 그치? 22개의 공차가 생기지. 22개의 공차가 생기네. 하나 작게 생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66이니까 여기는 2겠네. 바로 알 수 있다. 그치? 그럼 2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이제 여기다 집어넣기만 되지. 첫째 항은 68이에요. 자, 마지막 항은 지금 2예요. 그치? 그리고 나누기 2. 23개. 이렇게 되겠다. 맞지? 되겠나? 그러면 이제 구하자. 뭐가 되겠어? 여기가 70이거든? 그래서 70 곱하기 23 나누기 2가 된다. 그럼 약분이 가능하네. 약분되면 30
35가 되고 35 곱하기 23 하자. 35 곱하기 23 5, 3, 15 3, 3, 9, 10 5, 2, 10 3, 2, 6, 7 그래서 얼마? 805가 되는 거 보이나? 그래서 답이 80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또 등차다.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을 구해주는데 SN의 식이 나왔다. 자, 식이 나오면 바로 우리 기억나나? n제곱 앞에 얘는 뭐라 그랬더라? 기억나? 얘는 공차를 반으로 나눈 거다. 아이고. 공차를 반으로 나눈 거야, P라는 아이는. 그러면은 P라는 아이는 공차를 반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P값 나오네. 공차가 얼마나 했는데? 2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P는 1인 거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식이 완성했어. SN이 지금 N제곱 플러스 3N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야. 그럼 열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열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기는? 열 번째까지 합해서요. 아홉 번째 항을 빼면은 열 번째 항만 남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뭐? 열 번째 항 여기다 집어넣으면 10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이고 아홉 번째 여기 넣으면 9제곱 플러스 3 곱하기 9잖아. 그치? 그게 열 번째 항일 거야. 그럼 정리하면요. 100이고요. 30이니까 130 81이고요. 27이네. 81, 27 당연히 얘가 108이구나. 그래서 얘는 A 열 번째 값 얼마? 2, 22 A 열 번째 열 번째는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2. 그 다음 6번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AN이 있어요. 제 4항이 8 제 8항이 128이래. 공비 대 등비 수열 공비고 그러면 4항은 어떻게 표현해? 네 번째 항은요 A에서 R이 몇 개 생기는 거야? 3개 생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여덟 번째는요 A가 R이 7개 생기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큰 수를 분자해 볼게. 우리 나누기 하기로 했잖아. 기억나지? 그럼 나누기를 하면 사라지고 사라져서 R이 4개 남는구나. 그럼 직접 얘가 얼마였는데? 128이고 얘가 8이었다. 아, 그러면 R의 4제곱이랑 128 나누기 8이랑 같은 거구나. 그래서 R의 4제곱은 8이면 8이고 8, 6, 48이 되네. 그러면 R의 4제곱이 16이라는 건 R이 뿔마일 건데 여기서 양수라고 하니 당연히 R은 4가 아니라 2구나. 그쵸? 2의 4제곱. 그래서 공비는 2가 됩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은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은 마이너스 13이고 곱이 64에 일단은 세수를 표현해야 되잖아. 세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앞에 항은 첫째 항이라고 둘게. 두 번째 항은 공비가 R만큼 곱해졌을 거고 세 번째 항은 공비가 R만큼 또 곱해졌으니 R 제곱이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세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니 얘네들을 더하면 마이너스 13이구나.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세수의 곱이라고 하니 A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A의 세제곱이 되겠고 R은 두 번 곱하니 R이 3개겠네. R 곱하기 R 제곱이니까 그게 얼마다? 64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는 AR의 세제곱이 64라는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64는 4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AR의 세제곱은 4의 세제곱이므로 AR은 4지. 얘는 세제곱이니까 양수분이 안 나오는 거 알지? 그래서 AR은 3이다 라는 거 알았다. 그럼 AR이 4라는 거 알았으면 여기도 4가 있고요. 여기도 4가 있는 거고요. 그럼 얘를 설정하자 이 얘기야. A 더하기 4 그 다음에 AR이니까 4R이겠지. 그게 마이너스 13이더라 그 말이야. 그치? 그랬더니 A 더하기 4R은 마이너스 17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4r이 마이너스 17이고 a 곱하기 r이 4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해? a는 마이너스 17 빼기 4r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집어넣기로 할게. 여기 a에다가.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는다 치면 5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r 그 다음 r 곱했더니 4가 되었습니다. 가 되겠고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4r의 제곱 마이너스 17r은 4입니다. 그러면 얘가 다 1로 이사 온다면 플러스가 되겠지. 4r의 제곱 플러스 17r 플러스 4는 0이고 인수분해가 4r 곱하기 r이 되고 4 곱하기 1이 되고 플러스 하면 플러스 16 플러스 1 플러스 17 맞죠? 그래서 4r 플러스 1과 r 플러스 4는 빵이네요. 따라서 r이라는 i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r이라는 i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두 가지가 나왔으면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겠지? 얘일 때와 얘일 때를 비교해보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자, 해볼게. 자,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요. 그러면은 첫째 항은 뭐? 첫째 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를 구하자.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도 되겠지?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뭐 돼? a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a가 4라고 하니 뭐가 돼?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첫째 항이. 자, 얘는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4가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짝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6이었다, 그쵸? 그러면 하면 되잖아. 요거 세 개로 나열한다. 그럼 첫째 항 처음에는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4에서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 r은 마이너스 4고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4고요.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6이네요. 마이너스 16이죠. 자리만 바뀌었지 둘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 수를 다 구했네. 하나는 적은데요. 마이너스 16, 4, 마이너스 1을 적든 요걸 적든 그렇다고 표현답은 안 해.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되겠죠? 자, 8번 볼게. 8번에 보면은 첫째 항이 1000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이래놓고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n번째 항까지 곱을 해서 fn이라고 한대. 근데 fn은 최대를 구해주세요. 그럼 곱해서 최대치가 되려면 누가 봐도 봐봐 2분의 1로 지금 줄어들잖아. 봐봐 첫째 항이 1000이에요. 두 번째 항은 500이겠지. 세 번째 항은 250이고 네 번째 항은 125고 자꾸 이렇게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줄어들기 전에 얘가 분수꼴로 가기 전에 뭐 하면 돼? 1보다 큰 것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쭉 계속 줄어들 거 아니까 얘도 2분의 1 또 줄어들고 뭐 이게 125에 또 2분의 1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면 1보다는 큰 쪽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계속 줄어들 건데 맞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를 1보다 작은 것까지만 곱하면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됐나? 그래서 얘가 최대치가 되려면 일반항이 1보다 큰 걸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일반항 A에는요 첫 번째 항이 있고요 곱하기 공비가 n-1번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1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럼 1보다 크다 할 거니까 나는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에 n-1제곱이 1000분의 1보다는 클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 거기에 여기에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그리고 1000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다. 맞지? 그리고 나서는 여기를 보면 얘를 어떻게 해줄까 고민했어.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부도 방향이 바뀌면서 2에 n-1이 되고 얘는 1000에 대취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그치? 부도가 바뀐다. 그리고 나서 누가 봐도 2의 몇 제곱이 1000보다 작니? 우리는 2의 10제곱이 1024라는 사실 알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을 아이는 2의 9제곱이어야 되는 게 맞지? 512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값이 뭐다? 1000보다 작으려면 구여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n은 10이 되겠네요. 그럼 몇 번째까지만 곱하면 돼? 10번째까지만 곱하면 된다 이 말이네. 그래서 n은 몇 번째까지 곱하라는 얘기야? 마지막 비 10번째인 거 곱해라.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네. 자, 9번에서는 얘가 등비 수열이란 말을 해줬어. 얘네들이 가로로도 등비고 세로로도 등비래. 등비 수열이래.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란 말에서 너희가 알아야 될 건 세 수가 있는데 중간수만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내가 줬다. 그 말은 등비 중앙이 나와야 돼. 등비 중앙. 자, 등비 중앙 알지? 가운데 수를 제곱하면 양변에 각각 같습니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A와 B를 곱했을 때 9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9 되는 거 뭐 있어? 1 곱하기 9가 되고 2 곱하기 안 되고 6도 없으니까 1하고 9뿐이 안 보이네. 맞지? 그럼 1하고 9가 어디가 들어가긴 할 거야.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9일 수도 있고 여기가 9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은 설정해놓고 그럼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내가 등비 중앙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1이라는 수가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C라고 해볼게. 그럼 뭐가 돼? 18의 제곱이라는 아이는 B 곱하기 C가 되겠다 이 말이다. 그치? 그러면 18의 제곱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18 곱하기 18 88이 64 144 8 1 따라서 6 2 324인 거 뭐야? 자, 예를 들어 B라는 아이에 1이 왔다 그러면 1 곱하기 아무리 해도 324를 만들 수가 없지. 그러니까 B라는 아이는 1이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9B는 9라는 사실뿐이 없어.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순서가 1이 되겠죠. 자, 그럼 9에서 얼마를 곱하면 18이 될까? 고민을 했더니 9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얘는 9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얘가 18 곱하기 18 아니야. 그 말은 여기에 9 곱하기 2가 있잖아. 여기도 9 곱하기 2가 있잖아. 그럼 한쪽이 9였어. 그럼 나머지 요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4, 9, 36. C는 36이 얘가 9가 된다며. 그치? 그래서 여기는 36이 되었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를 뭐라고 둘 거냐면 D라고 둘 거야. 여기 D. 그럼 이것도 등비 중앙이겠죠. 그럼 뭐가 돼? D제곱은요 4 곱하기 36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는 너무 쉽잖아. 4는 2의 제곱이고 그리고 36은 6의 제곱이네.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D라는 값은 얼마? 10이네. 그래서 여기 올 값은 12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 고민을 했더니 여기 들어갈 말은 1 곱하기 4가 얘가 되겠네. 얘가 2라고 하면 당연히 1 곱하기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2의 제곱은 4네요. 그러면 누구의 제곱이 돼? 2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얘는 값은 2가 되지. 그치? 그렇게 같이 또 하나 더 남았지. 뭐 있어? 18과 2. 그럼 여기가 F라고 하자. 그럼 뭐가 돼? F의 제곱이란 아이는요 2 곱하기 18입니다. 당연히 F제곱은 36이 되지. 누구의 제곱이야? 6의 제곱이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6인 거지. 그럼 다 넣네. 1 나왔고 2 나왔고 또 뭐 있어? 9 나왔고 6 나왔고 그리고 10이 나왔고 36 나왔네. 안 나오는 건 누구야? 8이네. 얘는 필요가 없는 값. 그래서 8이 답이 되겠네. 수열이 있어요. 근데 로그가 나왔네 또. 그럼 로그의 성질까지 기억을 해야 돼. 합하란 얘기잖아. 그럼 합하란 얘기는 얘네들을 다 더해줘 라는 말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더해서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더하려고 보니까 있잖아. 로그 2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너무 큰 거야 숫자들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니 얘를 조금 더 순서를 잘 규칙적으로 펼쳐보려고 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고. 로그 2잖아. 밑이 같으니 4 곱하기 4의 세제곱 곱하기 4의 9제곱 곱하기 띵띵띵 해가지고 4의 729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사실은. 맞지? 근데 얘네들을 뭐 해도 되는 상관없어.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만들어 볼까, 그냥? 로그 2예요. 그럼 뭐가 돼? 2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곱하기 2의 18제곱 곱하기 띵띵띵 2가 729예요. 자,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됐어? 이 개수를 언제 다 더하고 있어? 이거 다 더해야 되는데. 맞지? 너무 크지? 그래서 어떻게 쉽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또 공통인 게 나왔다. 로그 4, 로그 4, 로그 4, 로그 4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쳐봤어. 어떻게 고쳤냐 봐봐. 로그 4, 로그 4, 로그 4, 로그 4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여기 앞에 로그 4는 얘는 로그 2의 4로 하자. 로그 2의 4. 미안. 로그 2의 4, 로그 2의 4, 로그 2의 4, 로그 2의 4 공통이고 우리 로그의 함수는 여기 뭐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3 얘도 9가 나올 수 있잖아. 여기는 9 여기도 729가 나올 수 있잖아. 729 이렇게 앞으로 빼냈다고. 그리고 나서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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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덧셈 이렇게 했다 이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냐? 로그 2, 4는 누가 봐도 2잖아. 2의 제곱이니까. 아, 그럼 2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9 곱하기 2 더하기 띵띵띵 729 곱하기 2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 그치? 그랬더니 모든 항에 2라는 아이를 묶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묶어냈다. 2로 묶어냈던 2로 이렇게 되지. 그럼 뭐 남아? 2를 묶어내니까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9고 1이 729더라. 됐지? 729더라까지 됐나? 그랬더니 요 항을 바라보니까 요게 이렇게 3배로 커지더라. 얘도 이렇게 3배로 커지더라. 맞지? 그럼 계속 3배로 커지는 아이거지. 그럼 등비 수열이었네. 맞지? 그래서 여기는 요거를 바라보면 얘가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3이라는 아이네. 그러면 합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등비수열의 합. 맞지? 근데 여기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겠다. 맞지? 그럼 여기 몇 번째인지부터 알아보자. 729라는 아이는 첫 번째 항이고요. 공비가 3이고요. 몇 번째 항인지 몰라서 n-1이라고 적었다. 됐지? 그리고 나서 729를 소인수 분해하면 딱 알겠네. 7이고 많이 보이지 않아? 7이고 많이 봤는데 729는요 사실 3 곱하기 81이잖아. 맞지? 아 81 맞나? 9 곱하기 81이구나. 9 곱하기 81 맞지? 9, 8, 72, 9, 1은 9 맞나? 9는 3이 2개인 거고 맞지? 84는 81은 3이 4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총 몇 개야? 3이 6개인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3이 6제곱이 3의 n-1과 같은 거지. 따라서 6이 곧 n-1이니 n은 몇 번째야? 7번째가 되는 거지. 얘는 몇 번째? 7번째. 그치? 그럼 7번째니까 여기다가 내가 뭘 적으면 돼? 7번째라고 적으면 되겠네. 7번째까지 항 구하면 되니까. 그럼 7번째를 구할게요 하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이에요. 1. 그치?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은 1이에요. 이걸로 적을까?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그리고 얘는 공비가 3이죠. 그리고 7개까지 항이 빼기 1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3 빼기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2분의 3의 7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가로 안에 거는 그렇다는 얘기다. 가로 안에 거. 그럼 저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요. 2 곱하기 2분의 3의 7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3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답이죠. 이해되죠? 요거는 요 가로 안에 것만 한 거야. 가로 안에 거. 여기 2를 여기다가 꼭 해야 돼. 알았지? 민준이는 매년 초에 연이율 4% 1년마다 공리인 상품에 뭐 한다고?
1년마다 복리를 가지는 상품에 10년 동안 저금을 했어요. 매년 초마다 한다. 그리고 첫 해에는요 200만 원을 저금하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요 전년보다는 4%가 많은 금액을 저금할 거예요.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저금한 금액의 원리합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네. 자, 10년 동안 얘가 저금할 걸 좀 그려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가 첫째 해지, 그치? 첫 번째 해 초에 넣을 거야. 얼마를? 200만 원. 만 원은 생략할게. 그럼 첫 해에 200만 원을 넣었는데 다음 해부터는 그럼 두 번째 해에는요 전년도보다 4% 많은 금액을 저금할 거래요. 그럼 200만 원보다 얼마나 많아야 돼? 0.04 많아야 되지.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0.04를 더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200, 1.03 거지. 두 번째 해에는 200 곱하기 1.03 거야. 되겠지?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 번째 초는요, 이 초에는요, 200만 원에 요 앞에 해가 두 번째 해에서 또 0.04만큼 곱해줘야 되니까 또 1.04를 곱하면 돼. 그래서 200 곱하기 1.04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저금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저금한 거. 앞에 해보다 전년도 0.04만큼 많아야 되니까 여기 해에서 또 0.04를 곱하는 거지. 그럼 계속 이렇게 여기도 200만 원에 네 번째 해에도 뭐 1.04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계속 많아지게 더하다 보면 여기가 중간 숙력할게 10월 초가 되는 거죠. 10월 초에는 그럼 어떻게 돼? 200만 원에 1.04에 몇 제곱이 해야 돼? 아 여기 세제곱이에요. 미안해. 세제곱이다. 그치? 2월 초에는 여기 1제곱이었잖아. 4월 초에는 제곱이잖아. 4월 초에는 4제곱이죠. 그러면 10월 10번째 해에는 9제곱이 되겠네. 맞지? 이게 저금한 금액이야. 이해돼? 다시 얘기할까? 이 두 번째 해에는 1.04 한 번 곱하고 세 번째 해에는 두 번 곱하고 네 번째 해에는 세 번 곱하고 10번째 해에는 9번 곱하면 저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금 금액이야. 저금한 금액. 저금할 금액. 저금할 금액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치? 자, 거기에서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원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해볼게요. 설명하기 재미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써야 돼? 200.04. 여기도 뭐? 201.04의 제곱. 이렇게 써야겠죠. 그치? 여기는 제곱. 여기는 1. 이렇게. 저금할 금액들이야, 얘네들. 됐지? 자, 이 저금할 금액에 10년 동안 넣을 건데 매년 초마다 뭐가 돼? 연이율이 이렇게 붙을 거래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1년 동안 붙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10년 동안 하고 여기 10년 지난 말에 받을 거예요.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년 동안의 복리만 받으면 되지. 그럼 1년 동안 복리가 0.04니까 뭐 하면 돼요? 내가 저금한 돈은 200만 원에 1.04에 9제곱이었잖아. 근데 걔를 뭐 해줘? 아, 1년 동안의 복리 1.04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치? 자, 마찬가지. 얘는 몇 년 동안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자, 봐봐. 여기가 10년이야. 근데 이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빼야 돼. 알았지? 10년 동안이니까 여기에서 받을 돈은 1.04의 7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저금한 돈은 얘잖아. 얼마? 200만 원에 1.04의 3제곱이잖아. 거기에 몇 제곱 받아야 된다고? 1.04의 7제곱. 중간에 내가 생략했어요. 중간에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서 넣은 금액에 그치? 그러면 10년 동안 2년을 빼면 8번의 복리를 받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00만 원의 1.04의 제곱에다가 내가 받을 돈은 1.04의 8제곱이 되겠구나.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얘도 두 번째 해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에 1.04에 하나만 붙잖아요. 그런데 9년 동안의 복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년 동안의 복리를 받는다. 마지막은 200만 원이니 이거는 200만 원 그대로 넣은 거니까 얘는 200만 원에서요. 10년 동안 묵혀둔 돈이니까 얘는 1.04의 10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사실은 1.04가 10개예요. 여기도 1.04가 10개고요. 여기도 1.04가 10개고요. 여기도 1.04가 10개고요. 여기도 1.04가 10개예요. 그 말은 200만 원에 대한 복리가 1.04가 모두 10제곱이었구나. 그쵸? 그럼 얘네들 다 더하라면서요. 다 더해야 우리가 원리합계를 구하잖아. 그러면은 요거를 10번 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10번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얘가 10 곱하기 200이니까 2000이 되겠고요. 얘는 계산 1.48로 하기로 했으니까 1.48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1.48을 곱하면 되겠죠. 48을 2배 하면 96이고요. 2를 곱하면 되겠죠. 0이 3개고요. 근데 소수점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2개 사라지면 되겠죠. 그리고 만원 쓰면 되겠죠. 2,960만 원. 200만 원에서 만 원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2,9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